불기 2565년 부처님오 신화를 앞두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봉축 행사의 꽃으로 불리는 연등회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신도 조직인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 2주년을 맞아 1억 원의 불사금을 후원하기로 하는 등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동국대 일산병원에 로봇 수술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보장할 수 있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불교 환경연대 등 탈핵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와 BBS 불교방송이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오 신화를 앞두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봉축 행사의 꽃으로 불리는 연등회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연등회 축제 일정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이번 특별전은 우리 전통 등의 아름다움과 전통 놀이문화로서 연등회의 진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송희 기자입니다. 분홍빛으로 층층이 쌓인 연꽃 등이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거울에 비치는 연꽃 사이로 금산사 5층 석탑 등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형형색색의 등을 든 수많은 인파의 행렬. 1300년 전통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이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연등회입니다. 지난해 연말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가치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개막됐습니다. 전통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들과 불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한 공덕이 만들어주신 세계인의 선물입니다. 문화적 가치와 정성이 담긴 소중한 의미를 나누고자 기획된 연등회는 마음과 세상을 밝히고 지혜와 자비가 구현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단합과 위기 극복에 기여하며 인종이나 세대, 종교, 국적 등의 경계를 넘어 포용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우리 전통 문화가 세계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연등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1 전시실은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인증서를 시작으로 연원과 선두위장을 중심으로 한 현대 연등 행렬 등을 소개합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이 더해져 발길을 옮길 때마다 관객들은 실제 행렬에 동참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실은 연등회의 역사와 문화, 등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고 3 전시실은 연등회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영상과 사진, 공모전, 그리고 체험 부스 등으로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올해도 대폭 축소돼 진행되는 연등회의 아쉬움을 달래고 코로나19에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시가 자주 열리고 많이 홍보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갖다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줄 수 있는 아마 전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고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관람은 무료로 진행되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특별전은 오는 7월 23일까지 불교 중앙박물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희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 신도 조직인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억 원의 불사금을 후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신도회를 이끌어줘 수고가 많다며 종단과 신도회 발전을 위해 좀 더 애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회장은 종단의 핵심 사업에 적극 동참해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자리에서 주윤식 회장은 중앙신도회 주요 사업 계획을 원행 스님에게 보고했으며 신도회는 조만간 기자간담회 방식으로 이 같은 사업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동국대 일산병원에 로봇 수술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보장할 수 있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이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인 로봇 수술 시스템입니다. 의사가 모니터로 몸속과 밖을 보면서 서너 개의 로봇팔을 원격으로 움직여 수술하는 장비입니다. 예전에 나온 모델보다 기능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최신형입니다. 재단법인 법보 선언의 지원으로 올 하반기에 첫 선을 보입니다. 로봇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동국대병원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기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 로봇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부분까지 치료하고 손떨림이 없는 만큼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각종 암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 시스템을 사용할 과는 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이렇게 지금 메인과로 주요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또 최신 기종으로 우리가 도입을 하기 때문에 딴 대학병원보다 더 앞선 진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앞선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로봇 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300만 건이 진행될 정도로 힘든 수술을 기피하는 의료계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실습 교육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수한 외과 전공의 양성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큰 혜택입니다. 로봇이 직접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가 수술하는데 의사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법보 선언과의 협약으로 동대병원은 로봇 수술 대열에 올랐습니다. 한 사찰의 아낌없는 보생이 불교계 의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교 환경연대 등 탈핵 환경단체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 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주변국들이 반대해온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방류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환경연대 등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까지 희석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물로 희석해 방류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변함없다며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통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4월 20일은 41번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늘 지적되지만 여전히 이들이 겪는 불편함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조계사와 BBS 불교방송이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조계사와 BBS 불교방송이 장애인에 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계사 관음전에서 진행된 장애인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장애인 인식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방송, 문화 사업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자비의 종교로 불리는 불교가 장애 거부들을 더욱 보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방사고 이제 활성화를 체계를 통해서 불교도 장애에 대한 관심, 법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불교계 유일의 공익 매체인 불교 방송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부처님 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방송을 넣는 걸 좀 늘려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건은 어렵지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2월 BBS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박경수의 아침 저널이 특집으로 준비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김철환 조계사 장애인 전법팀장의 재능 기부로 청각 장애인들에게 수어 통역이 제공된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비율은 7% 안팎. 방송 수어 통역 의무 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장애인 인권 단체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중도장애인인데 이 중도장애인이 장애를 입었을 때 겪는 그런 그 고통은 크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게 사실 의료적인 재활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누군가가 그 붙잡아줄 수 있는 따뜻한 의지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그 종교의 그 역할이거든요. 근데 불교가 지금까지는 그런 쪽에 손을 좀 못 댔어요. 그래서 불교 방송이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조계사와 방송 포교의 위상과 공익성을 더욱 확보하게 된 BBS 불교방송. 서울 조계사와 BBS 불교방송은 장애인들에 대한 문턱을 더욱 낮추고 보다 가까이서 부처님과 마주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전통 사찰 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어갈 사찰 음식 전문 조리사들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어제 템플스테이 정보센터에서 제7회 사찰 음식 전문 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갖고 수상자 대표로 참석한 자우 스님과 이지은 씨에게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사찰음식 전문 조리사 자격증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찰음식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스님 16명과 제가자 27명 등 모두 43명이 받게 됐고 시상식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스님과 제가자 대표 1명씩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 2014년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모두 297명의 전문조리사들을 배출했고 연말까지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시험을 2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포교를 이끄는 법명사 부르나 포교원이 코로나19 시대 불교 명상 보급과 나눔 봉사에 앞장서는 도량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법명사 부르나 포교원 회주 미광 선일 스님은 BBS 불교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신축년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과 바라봄 그리고 성찰을 실천하는 수행과 교육, 전법 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화 세계에서 우리 살면서 참고 인내하고 살면은 코로나 시대가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고 정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명사 부르나 포교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원적산 자락에 자리한 도량으로 지난 2014년부터 명상박물관을 운영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과 불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힐링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30년 동안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입니다. 베고, 쓰고, 심고, 가꾸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을 위해선 불교의 연기법과 윤회 사상이 바탕이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과 나무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최적의 자연 친화적 해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주요국들은 2020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1조 그루 나무 심기를 주요 아젠다로 추진하는 데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1조 나무 심기 법률안을 발의했고 캐나다는 10년 동안 추가로 20억 그루, 유럽은 10년 동안 추가로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시작한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 등을 통해 8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산림 녹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에는 매년 5천만 그루 정도의 나무를 새로 심어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연평균 1억 그루씩 30억 그루를 심어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UN 같은 데는 전 세계가 한 1조 그루를 좀 심어야겠다. 이런 이제 천명을 하고 그런 단계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나무는 매년 심어요. 1년에 한 2만 헥타 정도에다가 한 5천만 그루 정도를 지금 심고 있어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여전히 한 5천만 그루 심을 건데 내년부터 점차 더 늘려서 앞으로 30년간 우리가 1년에 평균 1억, 그래서 30억 그루를 심자. 산림청은 산림 탄소 흡수량 증진을 위한 최적의 나무 심기 계획을 산출하고 베고, 쓰고, 심고, 가꾸는 산림 자원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숲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저 땅속에 있는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정제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에너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방출이 많이 돼요. 근데 나무를 잘라서 바로 쓰면 물론 자르고 뭐 다듬는데 약간의 에너지는 써야 되지만 훨씬 이산화탄소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목재 이용을 좀 늘려가는 그런 걸 저희가 오히려 그래서 적당하게 잘 베서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특히 기후변화를 반영해 새로 식재되는 수종을 우리나라 기후에 최적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베고, 쓰고, 심고, 가꾸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은 불교의 연기법과 윤회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사찰림도 기후변화와 함께 휴식과 힐링이라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 신임 상임 대표에 담양 호국사 주지 동천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동천 스님은 광주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 바라며 소승과 함께 서로 힘을 합하여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해주시기를 정중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임 공동대표에는 장성 무량선원 주지 지선 스님이 선임됐고 이 취임식에는 장성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해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 고문인 광주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나주 노겨원 주지 효공 스님, 태고종 순천 서남사 주지 시각 스님, 광주 신광사 주지 동현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의 민간인 학살 만행을 규탄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의 교구 순방과 소통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종단 주요 사업과 핵심 과제 추진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삐도 산다. 삐와 빠제. 미얀마 국민의 뜻대로 해주세요. 미얀마 국민의 뜻대로 해주세요. 태고종 전북종무원 2층 법당에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스님들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교구 종회와 해박식에 앞서 스님들은 미얀마 쿠데타로 희생된 영령을 위한 묵념과 함께 민주항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전북종무원은 지지 표명을 넘어 태고종 국제구호기구인 나누우리와 함께 세 손가락 경례 배지를 불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미얀마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스님은 모든 이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일을 준비하고 힘차게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또 이웃 나라에서는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런데 도와야 될 사람은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살아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데 힘들어도 분명 내일은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방 종무원을 순방 중인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방 순회를 좀 해서 지방과 또 정단의 어려운 얘기들 또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종단에 불신하는 그런 마음들을 풀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이게 떠와가지고는. 지난해 7월 전국 신도회장 소임을 맡은 배석영 회장은 종단과 신도의 발전을 위해 미력 하나마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여러 스님들, 여러 사찰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우리 한국 불교 태고종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교구 종회에서는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전준핵과 법무법인 수인이 스님들과 신도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법률 자문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고종 문화사업단은 포교와 신행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태고종 앱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불교 신도들이 미국 뉴욕의 중심지 맨해튼에 모여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멈춰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욕 불교도 의회와 뉴욕 원각사, 한국 스님과 신도들은 뉴욕시 맨해튼 남단 폴리스퀘어에서 집회를 갖고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증오 범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대중음악 공연계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최근 각 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코로나19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다 대중음악 공연업체 35개가 모여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패션문화협회 주최 2021 제주국제패션아트전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주 돌문화공원 500장군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제주국제패션아트전에선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자연, 신화, 유산을 주제로 한 80여 작품이 선보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억 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했는데요. 하루 100원씩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을 모으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탈종교화 시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4월 14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